불쌍해서. 누가요? 와이프가 만약에 저를 안 만났다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나를 안 만났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별로. 어쩌면 그건 아내가 불쌍해서 난 눈물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억울해서 난 눈물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이숙햄이 네, 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 내셨어요? 당연히 욕먹을 거를 좀 각오하고서라도 약간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를요? 이제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네네. 조금 짜증을 좀 많이 내는데 짜증을 내는. 네. 그러니까 끄듬이 높아가지고 네네. 조금 더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 좀 들리거든요. 그치, 예민하게. 네. 요걸 좀 낮추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라도 조금 낮춰줬으면. 네. 그렇게라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화도 약간 덜 냈으면. 화를 좀 돌렸으면. 네. 아,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그래요? 네. 뭐,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좀 네네. 힘드니까 네네. 그렇게라도 우선 좀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럼 이거 말고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그러면. 원하는 네네. 거요? 일단은 얘기를 한번 꼭 네. 나눠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소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인사 같은 거? 인사요? 네. 누구한테요? 저한테. 아, 네. 남편에게? 출근이나 퇴근할 때 좀 네네. 인사. 아예 안 할 때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인사를 안 하니까 네. 애들도 인사를 안 하는 거다. 네. 버릇을 잘못 들였군요. 버릇을 지금 그렇다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네. 애들 교육을 엄마가 좀 솔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먼저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하지 않을까. 네네. 근데 아내가 뭐 계속 울더라고요. 네. 여자 원래 이렇게 울보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안 울어요 집에서. 뭘 안 울어요? 아까 남편이 운대는데 뻑하면 운다고. 싸우면이지. 눈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울리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자기 연민이 큰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원래 이렇게 참으면서 울어요? 와이프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불쌍해서. 누가요? 와이프가. 우는 아내가 불쌍해요. 네. 지금 처음 우는 남자가 더 불쌍해요? 와이프가 더 불쌍해. 한 번씩 저 혼자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를 안 만났다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나를 안 만났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이렇게 재현 씨를 잠깐 만나면서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찬찬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또 하나는 재현 씨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의외로 되게 날서 있어요. 네. 불편감이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냥 봐도 알겠어요. 어쩌면 그건 아내가 불쌍해서 난 눈물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억울해서 난 눈물 같더라고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네. 첫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과 가난이 꽉 차 있어요. 네. 우리 집 가난해요?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는 없어요. 돈은 너무 필요해. 아내 맨날 울어. 네. 애는 넷이야. 저는 이 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애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애들 넷이 다 울더라고요. 네, 맞아요. 얘네들 왜 울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얘네들 왜 울까요? 엄마 아빠 이야기만 해도 올 나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전 그 나이에 눈물이 안 나던데. 그런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제가 이 집에서는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재현 씨가 생각해 볼 때 이 집의 중심은 누구예요? 와이프. 와이프예요? 네. 이 집은 남편이 딱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아이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첫째 그림이에요. 네. 첫째 그림이고 이거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들의 그림인데요. 그중에 저는 둘째 그림을 진짜 관심 있게 봐요. 네. 왜냐하면 둘째는 가장 정확하게 생존 앞에 서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둘째 그림이에요. 네. 아우 아빠 가장 크죠. 네. 그렇죠. 가장 크고 둘째 그림을 보면 위계가 정확하게 보여요. 네. 위계가 엄마가 엄청 조그매요. 네. 근데 심지어 엄마는 손도 없어.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체 집의 구도를 보면 아빠가 이 집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제일 먼저 아빠를 그렸고 네. 그다음 아빠 크게 그리고 아빠가 중심이 돌아가고 아내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내도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 마지막엔 딱 가가지고 화가 딱 올라오니까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더니 네. 카메라 커버를 다 덮더라고요. 네. 그거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네. 본인 성질 보통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남편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이불을 쓰고 일부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네. 본인은 체력은 안 되지만 예민해서 늘 날이 서 있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깨는 사람이라고요. 네. 이불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죠. 네. 조용한 분화구 같아요.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확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네. 딱 버티고 있다가 확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남편도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돈도 내 맘대로 안 돼. 부인도 내 맘대로 안 돼. 장남이야. 재현 씨네 가족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내가 좀 겉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내는 언제부터 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간격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나인지 네. 아내인지. 왜 쉽게 대답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냥 누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와이프도 소중한 사람인데 그 질문을 약간 좀 풀어주면은 네. 어떤 내용인지를 아내는 다음 생에까지 그거 안 풀어줄 거예요. 네. 왜냐면 아내가 기다리는 답은 뻔했거든요. 네. 모두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기를 해야죠. 사랑의 연기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요. 네. 누나 소중하죠. 네. 근데 그건 내 마음속에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순수했어요. 방송에 이제 나가니까 네. 누나가 보는데 와이프라고 말하기가 좀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섭섭할까 봐. 누가 섭섭한데요? 누나가요. 누나랑 살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나한테 동생이에요? 아니면 남편이에요? 그럼 누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거 섭섭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내를 울리고 그래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기만 해도 이 여자가 울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맹추예요. 네. 맹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있었던 와이프의 생각을 못했던 게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잘 와이프의 배려가 없었구나. 네. 맹추 맞아요. 저는 그냥 몸이 나와 있으니까 부모 형제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독립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가족을 좀 더 제 울타리에 잘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남편 만나봤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두근두근거려요. 네. 남편 만났는데 남편이 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상상하기가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제가 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저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는 게 죄는 아닌데 너무 우는 건 주책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아, 네. 네, 눈물이 쏙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남편한테 눈물이 터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내가 불쌍하대요. 아내가 불쌍하대요. 울지 말아요. 네. 지금은 울어서 해결될 때가 아니고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정해야 지금 상황은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울지 말아요. 네. 알겠죠?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의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 반응 방식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 생각하고 벽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말 잘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더 잘해요. 싸울 땐 저는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짜증이 나서 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치지. 네. 그죠?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울었을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비난이 빨리 끝나든지 말이 조금 짧아지거나 혹은 수그러들거나 무기죠. 방어 무기. 저는 뭐 가끔 필요하고 또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울면 나중에 무기가 되지 않아요. 한심한 게 되지. 그죠? 그래서 진짜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더 많고 수긍할 만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9개 싫어.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하나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이건 확실히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면 있지 않아요? 얌체라고 생각. 얌체. 어떤 면에서 얌체예요? 자기가 잘할 사람들한테만 잘한다. 저희 남편 중심이 항상 시댁이었으니까. 시부모님이 노래를 부르려고 좀 많이 권유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전 노래를 안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원래 얘 노래 안 부르잖아. 이거는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좀 이렇게 가림막이 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전 탬버린 담당입니다. 담당을 딱 정하시면 돼요. 아, 네. 저는 탬버린 담당입니다. 탬버린만 해서 슬슬 치면 돼요. 그렇다고 뭐 현란하게 버리기 싫 건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아니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원래 사람은 자기 고통이 100이에요. 대신 보는 건 너무 심해요. 네. 이것도 일종의 습관일 수 있거든요. 무슨 봉소나 연정도 아니고 손 대면 그냥 툭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은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네. 네. 근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아내가 하도 울어서 아내가 우울감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서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남편이에요. 남편. 참 재밌죠? 이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TCI 검사라는 거 했죠? 성격 기질 검사를 했는데 남편은 원래 이 가정을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연대감도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 일을 막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살아가는 걸 보면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의존성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가족으로 함께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쥐어짜서 사는 거예요. 쥐어짜서. 얘기 뭐냐. 이 남자가 좀 팍팍한 남자이고 날카로운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남자예요.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두 분 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냥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돈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 거의 쉬는 날 없이 하고 있고. 쉬는 날 없이. 그죠? 아내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쉬어야 돼요. 남편은 매일 30분씩 자요. 무조건. 오픈해서 클로즈로 바꿔놓고. 이내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0분 자는 거. 아내는 언제부터 주무실래요? 2시간만 자세요. 화요일 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3시 반. 3시 반까지? 네. 이때는 아내가 쉬는 시간이에요. 네. 제가 잠시간까지 정해주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거 되게 필요해요. 내가 이날은 자. 이런 게 위로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네. 전 두 분 참 예쁘거든요. 그리고 네. 젊어요. 네. 근데 두 분은 서로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호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가 뭐예요? 아줌마가 뭐예요? 너무 이상하죠? 네. 남편이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준비는 해왔어요. 어우, 하셨어요? 네. 어우, 훌륭해요. 이번 계기에 바꿨으면 하는데 생각해 오세요. 네. 어렵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건 이런 것들이더라고. 뭐라고 있었어요? 이랬찡 이랬찡, 아니면 자기 작이, 그다음 여보봉 여보봉, 아니면 부인이라 불렀어. 부인. 네. 여러 가지 이전에 썼던 것까지 잘 소환해 줬어요. 네. 잘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남편이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기나 자기, 부인. 부인. 좀 어울리는 게 좋아서 똑같이 자기로. 자기야. 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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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만에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는 안아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안 안아줬던 것 같아요. 울게 되면은 달래주고 안아줄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도 이겨먹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가 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좋게 해가지고 풀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30분씩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호칭을 뭐였어?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였지.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호칭은 자기야로 하기로 했어. 자기야, 자기야. 난 너희들 반응이 더 웃기거든. 자기야. 자기 어딨어?